직장인 주식 투자 김대리입니다. 자, 오늘은 그럼 저번 영상에 이어서 한번 국제 유가가 이렇게 폭락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 해요. 같이 알아보고. 이제 지금 현재 유가가 다시 많이 올라가지고요. 25달러에서 35달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4월달까지만 해도 10에서 20달러, 그리고 10달러 아래에서도 갔다가 하루는 마이너스 34달러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알고 가셔야 될 게, 마이너스 34달러라는 게 이게 원자재 파생시장에서의 원유 선물 가격이에요. 그래서 원유 선물 만기 때, 그러니까 이 사태가 왜 일어났냐면, 원유 선물의 만기, 그러니까 원래 한 달마다 그 만기가 또 이제 끝나는데, 이 선물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파생시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주식 천천히 공부하면서 같이 알아가도록 해요. 그리고 제가 먼저 공부한, 제가 아는 파생에 대해서 이게 말씀드릴 건데, 같이 공부할 거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냥 짚고만 넘어가면, 원유 선물 만기 때 이렇게 만기 물량이 막 쏟아져 나와요. 일시적으로 다 판매를 해. 왜냐면 그 다음 날이 되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파는 거야. 헐값이라도. 그래서 원유 선물이 마이너스 선으로 이제 폭락한 다음에 4월 만기일, 그러니까 이게 유통기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기일 이후 단 하루 만에 그 다음날 바로 반등이 확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왜냐면 사람들이 다 팔아버리는데 막 파는 사람만 있고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그 다음날 반등 찍고 다시 올라온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 뭐 이제 주유소 기름 넣고 이렇게 돈, 오히려 기름 넣으면 돈 더 받는다고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비유가 그렇게 한 거고요. 실제 우리 주변에 주유소에서 뭐 석유 기름 가격이 뭐 이렇게 뭐 했다는 등 그런 거는 없었어요. 뭐 이제 주유소에서 우리 기름 넣는다고 우리한테 돈 주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원유 가격이 4월 한 달 동안 급격하게 이제 하락을 해서 이제 10달러에서 25달러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2019년도만 해도 이제 원유 가격이 50달러에서 60달러 부근으로 움직였었어요. 근데 2020년 4월 원유 가격은요, 19년에 비하면 거의 뭐 절반에서 한 3분의 1 수준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원유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뭔지 알아보고 넘어가야겠죠. 자, 국제에너지기구인 IEA 발표 자료 기준으로 전 세계 하루 원유 생산량은 1억 배럴 정도예요. 1억 배럴. 지금까지는요, 거의 수요와 공급이, 코로나 이 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수요와 공급이 대략 한 1억 배럴로 이렇게 맞춰져 있었어요. 팽팽하게. 근데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2008년도 이전에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1, 2, 2위를 차지했었는데, 2008년도 이후 미국이 1위를 차지하면서 사우디와 러시아가 각각 순위가 밀려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매우 지독했죠. 그리고 아직 진행 중이죠. 그죠? 엄청나게 이제 확산력을 보여주는 코로나 때문에 2020년 4월에 외출 금지, 자가격리, 뭐 도시 봉쇄, 뭐 이런 정도의 금세기 최고 수준의 이제 이동 제한이라든가 자가격리 대응책 등을 실시를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질병 대책이죠. 이것 때문에 뭐 외식, 여행, 뭐 이동, 출근 이런 게 다 중단이 되니까 원유 소비량이 전 세계적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대략 하루 2천만에서 2,500만 원 배럴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실제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중고등학교 때 다들 배우셨을 텐데, 자, 시장 경제에서, 자, 공급은 일정해요.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가격이 하락해요. 왜? 파는 사람이 경쟁이 붙어서. 그죠? 기존의 국제유가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이 될 때 원유 생산이 100만 배럴만 늘거나, 아니면 수요가, 그러니까 사용이 100만 배럴만 줄어도 국제 원유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했었어요. 급락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공급보다 수요가 무려 2천만 배럴이나 줄어들면서 일시적으로 평소보다 수십 배에 달하는 공급 초과 사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시장에 그게 타격이 온 거죠. 물론 이제 기타 다른 이유도 몇 개 있는데요. 이제 이번에 국제 유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원유 가격이 싸다고 이제 생각한 투자자들, 뭐 개인이든 이제 기관이든 단체든 외국인이든, 그러면서 원유에 대한 투자를 갑자기 확 늘린 거예요. 왜냐면 평상시 가격보다 주식이 싸니까. 그러겠죠? 주식은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금 중 수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원유 관련, 기름 관련 ETF와 ETN에 투입이 됐어요. 참고로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으로 국제 원유에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이 원유 관련 주식들이 국제 원유 선물에 투자하는 주식인데, 투자 상품을 관리할 때 만기 때가 되면, 그러니까 선물의 만기 때, 유통기한이 끝날 때쯤 되면, 그러니까 가장 최근 월수에 원유 선물은 매도를 하고요. 그 다음 유통기한이 한 달 남은 원유 선물을 사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요. 근데 이번에 2020년 3월에서 4월 원유 하락 시기에 수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원유 관련 ETF와 ETN에 투자가 됐죠. 근데 이 주식들이 2020년 4월에 국제 원유 선물 5월물을 대량으로 갖고 있었어요. 4월 달이니까 당연히 5월물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4월 달에 원유 선물 만기가 가까이 왔어요. 그죠? 이제 점점 유통기한이 줄어드니까, 유통기한은 참고로 한 달입니다. 근데 최근에 원유 선물을, 그러니까 5월을 이 많은 걸 5거래일 5일 동안 대량으로 이제 매도를 놔요. 그러니까 팔고,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걸 팔고 여기 있는 거로 갈아타는 거예요. 배를 갈아타는 거야. 그러면서 5일 동안, 하루에 딱 바꾸는 게 아니고 5일 동안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는 매도를 하고 여기는 매수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요. 근데 시장에서 최근 월, 그러니까 5월물이 원유 선물 매도 물량이 대량으로 쏟아지는데, 자, 주식은 제로섬이죠. 나중에 이제 막 이야기 할 건데, 쉽게 말하면 누가 사면 누가 파는 거예요. 또 누가 팔면 누가 사야 거래가 성사가 되는 거예요. 네. 제로섬입니다. 누가 손해를 보면 누가 이익을 보았다는 얘기고요. 누가 이익을 봤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손해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요. 그러면서 5월물 매도 물량이 이게 대량으로 쏟아져요. 그냥 평상시보다 수배에 달하는 매도 물량이 확 치는데 아무도 안 사죠. 5월달 가격이 계속 떨어진 거예요. 어디까지? 마이너스 34달러까지, 마이너스 37달러까지 갔었네. 최대는 여기까지, 이거까지 간 거예요. 마이너스 37달러까지. 그래서 최근 월물로 표시되는 이제 국제 원유 가격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반영되는 게 막 떨어져가지고 장중에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34달러, 37달러 이렇게 찍고 나서, 자, 이제 장중에 다시 반등을 한 거예요. 장중에 반등을 했죠. 그 상태에서 다시 4월 이제 원유 선물 만기가 끝나서, 이제 유통기한 끝나서, 그러니까 다시 플러스로 이제 전환된 거야. 왜냐면 떨어지면 다시 오르니까, 다음 달 거니까. 참고로 여러분이 지금 지표로 보시는 국제 원유 가격은요, 이제 현물이나 실물, 그러니까 실제 가격, 실제 이제 서로 우리가 사고 파는 가격이 아니고요, 선물 가격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선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이렇게 국제 원유 가격이 이제 3월에서 4월 폭락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위기를 느꼈죠. 원유 생산 국가들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왜? 가격이, 기름 팔아서 이제 나라를 운영하니까요, 원유 생산국들은. 그러면서 1위, 2위였던 사우디가 2위인 러시아에게 제안을 합니다. 감산하자. 생산을 줄이자. 망하겠다. 근데 이번에만 특별히 이제 감산을 제한한 건 아니고요. 원래 1년에 한 2번 정도는 해요. 1년에 2번 정도는 협의를 하는 거죠. 회의를 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협의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딱 협의 날짜가 돼서 했는데, 자, 러시아가 감산을 안 하고 오히려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정말 뜬금없죠. 왜냐면 러시아도 충분히 원유 생산국인데. 근데 그 이유인 즉슨 우리가 줄여봐야 뭐하냐. 우리가 줄여봐야 뭐하냐. 미국이 저렇게 캐는데 우리가 감산해서 원유 가격을 올려놓으면 미국이 그때 파는 거 아니냐. 응?
결국 미국만 좋은 꼴 아니냐 하면서 분노를 표출했죠. 그러면서 2020년 초기 원유 감산 협상은요 결렬이 됐어요. 이에 화가 난 사우디도 열받아가지고 하루 1000만 배럴, 거의 2배 증산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는 겁니다. 다이다이라 그러죠. 다이다이. 이제 원유 수요량이 확 줄면서 더 줄여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확 늘려버리겠네.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있던 미국이 드디어 나섭니다. 그 전엔 살살 캐던 미국이 드디어 나섭니다. 자, 어떻게 됐냐면 사우디와 러시아 측에 직접 연락을 했어요. 대통령 트럼프가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감산을 같이 하자 강력히 제안을 한 거예요. 왜냐면요 사실상 원유 가격이 이렇게까지 폭락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제일 손해를 보는 건 미국입니다. 미국은요 셰일 2008년도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던 2008년도 셰일 오일 혁명 이후에 시추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시추 공장들이 기름이 너무 이게 떨어지면 공장 문을 닫아야 되죠. 그러면 시추 공장이 무슨 뭐 10,000원, 20,000원짜리도 아니고 그게 계속 망하면 망할수록 타격이 큰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그 다음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여기서 잠깐 미국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2020년 5월 20일 이후에는 이제 원유 가격이 다시 한 25달러에서 35달러로 상승을 했어요. 지금 이제 방송 촬영하는 지금 현재도 33.41달러입니다. 예, 지금도. 근데 2020년 4월 달까지만 해도요. 이게 10달러에서 20달러였어요. 심할 때는 일시적으로는 10달러 이하도 갔었죠. 자, 미국 원유 생산은요. 셰일 오일이에요. 셰일 혁명 이후에는 거의 셰일 오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셰일 오일 이제 원유 생산 원가 캐는데 진짜 캐기만 하는데 드는 돈이 배럴당 35에서 43달러 정도가 된대요. 근데 보세요. 국제 유가가 10달러에서 20달러가 거래가 되면 와 이거 될까? 유지나 될까? 막말로 내가 1,000원에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게 500원밖에 못 받아. 진짜 아무리 울고 불고 해가지고 500원밖에 못 벌면 이거 뭐하러 하지? 일을 뭐하러 하지? 차라리 그냥 놀겠어요. 그죠? 미국으로 보면요 나라 측면에서 한두 푼이 아니고 진짜 어마어마한 달러 값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공장이 뭐 1배럴 캐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심각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그 상태 4월달 가격인 10달러에서 20달러로 딱 2달만 있으면 미국의 30%에서 50% 정도 되는 원유 생산 공장 시추 공장이 줄도선 난다고 기사로도 발표가 됐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좀 망하기도 했었죠. 예, 지금 가격이 그래도 충분히 이 정도면 충분히 올라왔지만 지금도 낮은 거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원가거든요. 근데 그 전이라서 아마 조금 파산한 시추 공장도 있는 걸로 제가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게다가 원유 관련 ETN이나 ETF 주식은 거래가 계속 정지가 됐죠. 하루 걸러 하루 정지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락세를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원유 생산 기업에 투자한 주식 전부 다. 자, 이 상황에서 러시아와 사우디가 감산이 아니고 오히려 늘린다? 만약에 그랬으면 5달러에서 정말 심하면 막 진짜 피 튀기고 막 누구 하나 죽자, 누구 하나 이번에 파산하자 이렇게 했으면 진짜 1달러 이하까지도 갔을지 몰라요. 진짜로.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 전엔 잠잠히 가만히 있다가 이제 감산 회의에서 직접적으로 나선 거죠. 원래는 사우디랑 러시아만 했는데. 자, 문제는요. 2020년 5월 지금은 결국 미국도 원유 생산에 대해서 이제 같이 감산하기로 협의는 봤는데 2020년 3에서 4월 이때 당시만 해도 미국은 사우디와 러시아에게 니들만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미국은 원유 감산한다고 안 했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안 했어요. 지금은 이제 뭐 멕시코한테 이렇게 좀 하겠다고 하고 뭐 나라에서 뭐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뭐라 그랬냐면 사우디한테는 니들 원유 감산 안 하면 사우디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다 철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트럼프는 그때 뭐 이렇게 뭐 내가 뭐 이렇게 손 쓸 수 없다라고 뭐 이렇게 좋게 얘기했는데 이게 말하는 협박이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좋다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요, 조금 이제 공부하고 이런저런 걸 보면요, 이게 세계 경찰이라는데 내가 볼 땐 그냥 세계 깡패 같아요. 모르겠어. 이게 말이나 되는 거야? 갈 거면 같이 해야지. 아니면 자유 경쟁인데, 경쟁인데.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은 지금은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도 이제 조금씩 완화되고 있고, 원유 감산 협의도 전 세계적으로 좀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서 지금 아마 하루 한 1,500만 배럴 정도 감산이 된 걸로, 네, 제가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유 가격이 다시 상승이 된 거예요. 왜냐면 그 수요에 맞춰 이제 줄였으니까. 자, 그러면 저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전 세계 원유 시장, 우리가 원유 주식에다 투자할 거면 어느 정도 구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전 세계 원유가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구도를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동영상에서는 자, 2020년 3월에서 4월 국제 유가가 폭락한 이유와 폭락한 원인과 2020년 5월에 원유 가격이 다시 30달러로, 그러니까 3, 4월에 떨어졌던 게 이제 5월 달에 다시 올랐던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같이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자, 그러면 국제 가격, 원유 가격이 이렇게까지 이제 완전 폭등 수준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수십만에 달하는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수조 원에 달하는 ETF, ETN에다가 지금 투자하고 있거든요. 국제 원유 가격 변동과 관련된. 근데 이에 대해서 지금 일어난 일들, 지금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지금 조금만 찾아보셔도 저 말고 다른 분들도 많이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사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제 동영상을 이제 같이 시청하시면서 도움되는 내용이나 공부하기 좋은 이제 주제가 있으면 이제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이제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또 방송으로 해서 이제 또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다른 분들의 또 조언이나 이런 내용들을 받으면 그 다음 영상에 업데이트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공부해 나가는 식으로 한번 주식 방송을 계속 이어나갈 테니까요. 주식 투자가 사실 쉬운 거는 아니에요. 진짜 공부를 충분히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고, 나 정도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틀릴 경우도 많아요. 내가 샀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우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하고, 또 저도 제가 아는 거를 공유하고, 또 댓글로 이제 공유해서 서로 좋은 정보를 나누고, 앞으로 이 주식 투자 김대리와 함께 이 험한 주식 시장에서 같이 잘 살아남아 보자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